네, 6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포티넷 김기덕 부장님께서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과 다이나믹 클라우드 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통합에 따른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전략과 멀티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시큐어 SD-WAN 네트워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기덕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티넷 코리아 SE 김기덕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고려사항과 다이나믹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이제 필드를 경험하면서 겪었던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포티넷이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 업체로서 주로 타겟팅하는 고객사분들은 인프라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보안팀, 이렇게 두 부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팀 고객사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다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보안 솔루션 또는 보안 요구사항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관련된 보안 솔루션 또는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들을 이제 찾으시는 케이스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었던 인프라를 그대로 클라우드 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형태의 온프레미스 쪽에서 사용하시는 보안 솔루션을 클라우드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끔 이제 고민을 하시는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포티넷이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된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법 또는 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려사항과 다이나믹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또는 현재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클라우드 환경부터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케이스를 보면은 실제로 멀티 클라우드를 93% 정도 도입을 하시는 고객사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87%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고객사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제휴복구나 아니면은 주요 정보들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 요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미팅을 많이 다녔었던 고객사분들 쪽에서도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대외 서비스를 진행을 하시다가 비용이나 아니면 다른 제약상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온프레미스 쪽으로 시스템을 이전시키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굉장히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 포티넷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고려사항을 두 가지 정도로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간의 안전한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전용선 또는 MPLS망을 통해서 직접적인 안전한 연결 방법론을 제공하고 계신데, 그런 방법론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긴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구성 또는 구축을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소요 시간을 대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이나 비용 효율성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안정적인 전용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트래픽이 증가하는 부분과 그런 증가되는 트래픽에 대한 서비스 우선순위를 어떻게 이제 가져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이런 그 연결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고려해야 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특화된 부분이긴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굉장히 많은 인스턴스의 변화라던가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신규 서비스가 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인프라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빈번한 인프라의 변화, 그 다음에 일괄되게 그런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환경에서 일괄되게 보안 정책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희 포트넷에서 제공 말씀드리는 솔루션은 이제 멀티플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연결성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VPN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VPN 서비스를 단순히 VPN을 확보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별 SA를 확보하고 회선의 상태와 품질을 측정을 해서 어느 경로가 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택적인 선택을 하고 다이나믹 패스를 정의하는 그런 경로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빈번하게 변경되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스턴스들의 변화나 아니면 컨테이너들에 대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API 호출을 통해서 보안 정책에 다이나믹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다이나믹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용어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주요 사항이 이제 SD-WAN 그리고 다이나믹 폴리시 이렇게 두 가지로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포티게이트 V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포티넷의 차세대 방화벽 VM 제품인데 이 포티게이트 VM에서 인터넷 쪽으로는 Secure SD-WAN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SD-WAN 펑션을 수행하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업무 트래픽에 대해서는 전용선을 통해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안전한 VPN 연결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또 다른 멀티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연결성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이나믹 폴리시라는 부분은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 이제 포크처럼 생겨있는 콘센트처럼 생겨있는 API 콜 에이전트를 통해서 SDN 커넥터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 SDN 커넥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VM 인스턴스들 또는 컨테이너들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형태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자동화시킨 어드레스 정책을 가져가고 그 어드레스들이 자동으로 방화벽의 보안 정책으로 이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주요 내용이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면 Secure SD-WAN 관련된 부분은 첫 번째로는 WAN 패스를 그러니까 SD-WAN 기능을 통해서 주요 어플리케이션,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품질이 좋은 경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VPN이나 인터넷을 통한 연결을 수립할 수 있게끔 다이나믹 패스 라우팅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네트워크 보안 회사의 제품이다 보니까 시큐리티 펑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 포티게이트 VM이라는 방화벽을 기준으로 IPS, 안티바이러스, 그 다음에 웹필터, 그 다음에 IP 평판, 그 다음에 본넷 시큐리티 같은 이런 평판 정보들이나 어떤 위협 정보들을 방화벽 내부에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서 좀 더 보안적인 성향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폴리시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이나믹 폴리시를 구현하는 기능은 포티넷의 SDN 커넥터라는 기능입니다. 이 SDN 커넥터는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스턴스들이나 컨테이너들에 대한 태깅 정보를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예로는 마케팅 그룹에 대한 태깅을 확보를 해서 마케팅 그룹이 왼쪽에 보이시는 IP 리스트들의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자동적으로 확보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그룹의 서비스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또는 줄어든지 보안 담당자 또는 방화벽 담당자 분들의 어떤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그런 변화되는 인프라들을 정책에 자동 반영할 수 있게끔 구성 가능한 부분이 이제 SDN 커넥터를 통한 다이나믹 폴리시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저희 포티넷 제품은 이제 포티게이트라는 차세대 방화벽의 VM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은 인스턴스 형태의 VM 제품이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전반에서 보안성 향상 및 또는 이제 가시성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로 만나게 돼서 미팅을 하는 고객사분들은 대부분 인프라팀 또는 이제 보안팀 고객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분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온프레미스에 있었던 인프라 구성을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가지고 왔으면 하는 요구사항도 분명히 존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구성의 이중화가 저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 VPN,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이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IPS, 안티바이러스, URL 필터 또는 샌드박스까지 추가적인 라이센스를 통해서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DN 커넥터라는 부분들은 이제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서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쿠버네티스나 시스코의 API-IC, 그 다음에 오픈스택 이쪽의 오케스트레이터들과 연동이 돼서 인프라들이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오게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부분도 AWS, Azure, 구글 GCP, 그 다음에 오라클 클라우드와 알리 클라우드까지 이렇게 주요 메인 퍼블릭 클라우드 솔루션 서비스 사업자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게임사 또는 이제 주로 중국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알리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알리 클라우드가 이제 저희 포티넷과 잘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빈번하게 변화하는 다이나믹 클라우드 환경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과 굉장히 많은 트리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방화벽을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잘 원활하게 증가를 해서 서비스 트래픽이 굉장히 증가를 해서 만약에 포티넷 방화벽에 시스템적인 어떤 부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이벤트들을 자동화시켜서 추가적으로 AWS 쪽에다가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다가 API 호출을 날린다든지 인스턴스 증가를 위한 API 호출을 날린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능을 메모리나 CPU를 사용하는 기능들을 잠시 셧다운 한다든지 이런 원활한 굉장히 유연한 스크립트를 구성할 수 있게끔 자동화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토메이션 스티치라는 부분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포티넷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품 소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포티넷을 평가하는 외부기관 잘 아시는 가트너 평가인데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파이어월과 웬엣지 쪽에 저희가 이제 리더 그룹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구성을 했었던 클라우드 유즈 케이스,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유즈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유즈 케이스는 6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다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즈 케이스는 서비스별 VPC를 구분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Security VPC를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해당 VPC, AWS 케이스이긴 하고요. 해당 VPC에는 보안 솔루션들이 모두 밀집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는 유즈 케이스 1번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방화벽과 웹 방화벽이 이제 Secure VPC 쪽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고객사에서는 VPC, 그 밑에 트랜짓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는 밑에 위치하는 VPC별로 뭐 웹 서비스라던가 또는 왓스 서비스 또는 뭐 대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서비스별로 구분이 되어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PC 그 서비스가 되는 VPC가 외부로 이제 그 트래픽이 나가야 될 때 또는 외부에서 인바운드 콜이 들어올 때, 인바운드 트래픽이 들어올 때 이제 보안 시큐리티 VPC를 통해서 보안 펑션들을 수행을 하고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 가용성적인 측면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성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면은 시큐리티 VPC의 그 오브젝트들을 이제 그 건널 때마다 트래픽이 건널 때마다 IP 정보가 변경이 되는 제약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세대 방화벽, 포티넷의 포티게이트 차세대 방화벽에서 클라이언트 IP를 HTTP 헤더에 삽입을 해서 그 실제로 종단에 있는 클라이언트 웹서버까지 이제 해당 클라이언트 IP를 전달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즈 케이스 2번은 앞서 말씀드린 1번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보이시는 VPC가 시큐리티 VPC고 이중화가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실제로 요구사항이 어떤 요구사항이었냐면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가 그 VPC AWS 안에서 주고받을 때 변경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구사항을 주신 케이스고 그것을 이제 구현한 케이스인데 이제 특징적으로는 IP 변경이 없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Available Zone, 즉 Available Zone A, Available Zone B, C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존 간의 이중화 구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는 저렇게 구성이 되려면 총 4대의 VM 인스턴스가 필요하지만 포티넷 같은 경우는 2대로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즈 케이스 세 번째입니다. 그 애저 클라우드의 사례이고요. 마찬가지로 방화벽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VPC 같이 엣지단의 방화벽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IPS, SSL, Exported 4, 즉 HTTP 헤더에 클라이언트 IP를 삽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로 활용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구성이고 그 액티브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상단에 로드 밸런서가 위치를 하게 된 케이스고요. 방화벽을 통과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그 NAT 처리가 되면서 IP를 보장을 하는 Exported 4 헤더를 기준으로 IP를 보장하는 이제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도 이제 뭐 퍼블릭 클라우드, 시큐리티 VPC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웹 서비스와 일반적인 IP 소켓 서비스를 이제 구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 쪽에서는 IP 통신 또는 소켓 통신에 대한 IPS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웹 서비스는 전문적인 웹 방화벽을 통해서 구성이 된 케이스입니다. 웹 보안을 구성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접근하는 트래픽 제어를 방화벽과 웹 방화벽으로 수행을 하는 케이스고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즉 지금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그림이긴 한데 내부 VPC에서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차세대 방화벽에서 접근 제어를 수행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유즈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와 AWS 클라우드 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하드웨어 방화벽이 이제 구성이 된 케이스인데, 이 하드웨어 방화벽은 AWS에 있는, 저 멀리 있는 AWS에 있는 어드레스 객체들 또는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WS에서 증가를 하거나 감소하는 인스턴스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다이나믹 폴리시를 구현을 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신규 방화벽에서 그 기능을 구현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즈 케이스 6번째이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구축을 준비 중인 케이스라서 일단 활용 케이스라는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이 케이스가 약간 좀 특이하고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이긴 한데, 일단 고객사 상황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리전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헤드쿼터에 업무용 관련된 이제 인프라 시스템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브랜치 오피스는 뭐 해외, 뭐 미국이라던가 뭐 유럽, 그 다음에 남미 이런 쪽에 이제 해외 지사 오피스들이 이제 다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케이스이긴 한데,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의 일부 제약 사항 때문에 포티넷의 SD-WAN 또는 이제 VPN 기능을 활용하시기를 이제 기대한 케이스고요. 버추얼 게이트웨이라는 이제 VPN 게이트웨이 또는 익스프레스 라우터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라우팅 테이블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데 실제로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경우의 라우팅 테이블을 확보하시기를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라우팅 기능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닌 포티게이트 VM에서 수행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IPsec VPN과 MPLS 전용 회선을 같이 연동을 하고 그 두 회선 간의 경로에 대한 설정을 포티게이트 VM에서 이제 구현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관련된 업무는 그 브랜치 오피스에 계시는 사용자분들이 이제 헤드쿼터에 있는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리모트 업무 환경을 접근하시는 케이스인데, 이제 VDI라고 잘 아시는 VDI 기능이고요. 그리고 브랜치 오피스의 사용자분들이 VDI 인프라로 액세스를 하시고, 해당 VDI 인프라가 이제 업무용 시스템 쪽으로 접근하는 경로를 저희 쪽을 통해서 이제 그 최적의 패스를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를 이제 구현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SD-WAN이나 추가적으로 IPS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Secure SD-WAN으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활용 케이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약을 해 보면 최초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이제 안전한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려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빈번하게 변경되는 그 다이나믹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 정책을 최적화해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그런 구축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포티넷 코리아가 하고 있는 이제 실제 구축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가능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